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권동환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기반 고전서사 교수학습 설계 인터랙티브 저작 도구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 창작 환경에서 쓰고 있는 저작 도구 툴을 창작 국면이 아니라 학습자의 수용 국면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수학습 사례를 바탕으로 그런 가능성을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이나 굉장히 아주 우리한테는 이제는 더 설명 필요 없는 그런 보편적인 일상 용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 여러 논쟁이 있기는 있었지만 교과서 자체도 DT로 의 형식으로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학습자가 이미 디지털 리터러시 환경에 친숙하다는 걸 전제로 시행되는 것들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가 이미 교육 현장의 학습자에게 뭐랄까요, 익숙한 것이고 또 한편 개발해야 될 과제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제론의 여지가 없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만큼 학습자의 신근한 환경에 맞추어서 혹은 그들의 생활 환경이나 문화적 양식에 맞춰서 이제 국어 교육의 어떤 그런 텍스트의 어떤 전환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가 기존에서 많이 있어 왔고, 또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툴을 활용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의를 좀 다양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여하튼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창작 툴을 수업 시간에 쓰면 어떨까 하는 그런 논의들을 해보는 거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특히 이미 나가 있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시지만 실제로 디지털 노마드 세대로 이미 태어나서 길러지고 있는 그런 예비교사들이 실제로 본인보다 훨씬 더 방대한 혹은 더 영향력이 큰 디지털 리터러시 환경에서 커온 학습자들에게 문화자본을 전수하거나 혹은 그를 통해서 일종의 반응을 형성하게 할 때에 어떤 식의 교수학습 설계가 가능한지 또 같이 느끼게끔 하는 그런 수업을 해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학부 3학년 과정 17명의 학습자들에게 부여한 그런 학습 내용과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연구에서는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에 대한 역량 제고 측면에서 인터랙티브 저작 도구를 통해서 서사 이론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를 촉진하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읽기 환경의 어떤 변화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놓은 부분인데요. 작품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하튼간에 반응을 형성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읽기일 텐데, 그런 꼼꼼하게 읽기가 최근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융목합적인 그런 교수학습에서는 이런 텍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는 당연히 수행이 불가능한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텍스트에 대한 꼼꼼하게 읽기 자체를 좀 강조하는 국면에서 이 수업 설계가 오히려 거꾸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자 한다면은 그것에 대한 그 오브제에 대한 탐구가 더 선행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많이 보았다, 이런 얘기, 또 그걸 위해서 설계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도구, 아까 인터랙티브 저작 도구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고전 산문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고 서사 이론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 같은 것들을 의도하고자 하였다는 거고요. 특히 학습자의 서사 이해 단계에서 가상세계에 대한 심리적 체험을 제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창의적 사고를 강화하고 조작적
조작성이 강화된 매체를 활용해서 학습의 결과가 학습자의 실생활 및 주변 세계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획을 했습니다. 한편 전공육복 합 역량도 이제 요즘 어느 학교에서나 강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트랜스미디어 환경에서의 읽기와 쓰기 복합을 이제 의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설계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는가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고전 한문 교육에서 인터랙티브 저작 도구를 활용해서 학습자의 문학적 이해를 심화하고 융복합적 그리고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 신장하고자 이제 했다고 앞에서 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프로그램 어떻게 설계할까 할 때는 일단 어떤 도구를 골라야겠죠. 이게 목적은 기왕 설정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저작 도구의 교수용이성을 좀 염두에 두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르칠 수 있는 것, 그리고 빠르게 쉬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인터랙티브 저작 도구 자체의 UI나 조작성 자체가 학습자에게 지나치게 어렵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수준이건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바탕으로 스토리 플로터와 같은 쿼리형 플롯 도구를 이제 만들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면적인 독해가 아니라 보다 입체적으로 이제 학습자들이 뭔가 이제 만지고 그리고 그것을 조작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교사학습을 짜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전 산문 데이터베이스와 과정에서는 협력적으로 했는데요. 이제 서로의 데이터를 이제 같이 공동의 데이터 플랫폼에 집어넣고 그거를 같이 뭐랄까요, 비교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 협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학습자들은 이를 통해서 개별적인 그리고 팀 프로젝트 활동을 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만들어낸 일종의 그 스토리 구조가 이제 추출이 되게 되는데, 저 이제 툴을 사용해서 하면 그렇다면 그 게임이나 웹툰 혹은 디지털 스토리북 혹은 픽처북 같은 서사 매체로 확장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금 묵혀놨던 거라서 요즘은 조금 달라지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당시 이제 스토리 플로터 메인 화면입니다. 그리고 다른 툴로 이제 폴더 스토리도 같이 이렇게 봐왔었는데요. 폴더 스토리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랄까 모바일 환경에서도 잘 대응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 플로터도 사실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주로 두 개 중에서 스토리 플로터 많이 이렇게 썼습니다. 스토리 플로터의 가장 기본적인 UI인데요. 기본적으로 학습자가 먼저 이제 프롬프트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서사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 도구들을 이 툴에서 이제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디테일이나 혹은 그 소설적인 속성 같은 것들을 이제 학습자가 이제 집어넣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서사에서 가장 큰 재미를 읽어내는 것, 그리고 중립적인 요소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캐릭터의 설정 같은 것들, 또 관계도 같은 것들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배경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연도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시대도 따로 열 수도 있고, 그리고 가상 세계에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타워즈 보면은 초시간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 시공간 이동을. 근데 지금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사실인 양 개연성 있게 그려지게 되려면 여하튼 간에 이 세계관 자체가 설정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토리 플로터 주제 구현을 위해서 어떤 서사의 맥락을 의도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골격 같은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품에 드러나 있는 서사적인 골격을 다시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작 측면에서는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겠는데, 실제로 학습자들에게는 고전 논문 작품을 읽어나가는 과정을 백워드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분해해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꼼꼼하게 읽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뼈대, 작품의 뼈대를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탐색하는 그런 과정으로 수업을 설계했습니다. 주차별로 말씀드리면, 첫 주차에는 먼저 주요 작품 목록, 뭘 할지를 정하도록 했고, 또 정보 탐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플롯이나 캐릭터 관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주제와 문체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될 거고, 작품 이해를 위해서 연관 작품이나 아니면 기록을 살펴보는 그런 활동 같은 것들, 그리고 UI에 보다 익숙해지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플롯 구성 실습 및 쿼리 기반 응답, 그래서 실제로 학습자들이 재구성하는 그런 과정의 일부를 실현을 통해서 시범을 통해서 이렇게 익힐 수 있도록 그 5주차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학생자들 이제 해보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제 9주차부터는 학습자들이 만들어낸 그 콜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해서 코딩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소규모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요. 17명이니까 아주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학습자들이 코딩을 정교화하는 그런 과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하튼 그 뭐랄까요,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하고 피드백하고 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활용된 거를 바탕으로 유사도 분석, 코사인 유사도 분석 해서 무슨 작품이 무슨 작품이랑 좀 비슷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플롯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학습자들 이제 개별 과제 본인들이 선택했던 작품들이고요. 다 다른 작품들로 하였고, 고소설에서 이제 한문 소설이랑 그 영문 소설 가리지 않고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학습자들 결과 분석 사례인데요. 보시면은 인물 분석에 대한 어떤 일차적인 분석을 이렇게 쭉 해놓으면은 학습자들이 이걸 가지고 2차 분석을 하면서 새롭게 리뉴얼도 하고, 또 내용 정리도 보다 간명하게 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레마스의 구조 이론 분석을 통해서 인물들의 어떤 행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좀 같이 종합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토리 플루터에 이제 넣는 그런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표면적 서사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중획서사와 보조서사의 어떤 그런 분리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구현이 좀 잘 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신발신으로 그 개별 서사들이 혹은 중획 서사들의 어떤 시간적인 선조성도 파헤쳐보고, 그런 시간적인 속성들이 파괴되는 경우도 같이 이제 알아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요 서사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다시 종합하고 정리해서 넣어보는 그런 코딩 과정이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분석의 적절성을 이제 아이들이 코딩 넣는 과정, 그리고 코딩 후 존중 후 과정에서 서로 이 학습자들이 넣은 그런 내용들을 서로 이렇게 판단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상호 판단해서 이 내용들을 좀 수정하도록 이렇게 하였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작품의 이제 그 유사도를 이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코딩은 그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놓고 학습자들에게는 AI 코딩 바탕으로 코사인 유사도 분석해달라라고 해서 여러 번 돌려가지고 좀 그 학습자들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이해와 작품 이해와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이제 선택하고 또 그렇게 한 이유 같은 것들, 그 과정 같은 것들 공유하도록 해서 세계관이나 스토리, 인물 묘사도 같은 분석들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